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듀얼젠 CR7W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웨건에건에서 살펴봤었죠. 상당히 깔끔하고 또 전형적으로 생긴 프로젝터였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요, 듀얼젠 CR7W의 메뉴와 성능 그리고 장단점, 총평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메뉴인데요. 설정 메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T사의 땡텐W와 똑같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서 별로 메뉴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와이파이 세팅인데요. 와이파이 세팅은 여기 보시다시피 검색되는 AP가 5GHz AP는 안 잡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스펙에서도 말씀드렸죠. 2.4GHz 때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세팅 별거 없고요. 애플리케이션 세팅도 그냥 설치된 앱에 관한 개별적인 관리인데, 평소에 앱을 사용하실 적에는 굳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 메뉴입니다. 랭귀지 세팅이 있는데요. 디폴트는 영어인데, 자, 여기 보면은 밑에 한국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어를 쓰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저는 비추합니다. 왜냐? 이거 보실래요? 한국어로 바꾸고 나서 메뉴를 보니까 키보드를 건반이라고 표시를 하고 마우스를 G라고 표시를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합니다. 혼란해. 그래서 그냥 영어로 쓰시기를 권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날짜 설정 특별할 거 없고요. 부트 세팅도 특별할 거 없습니다. 프로젝션 이미지 세팅에는 바로 줌과 키스톤 기능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좀 보시죠. 인스톨 모드 나오는데요. 요것은 스크린의 앞쪽에 설치했느냐 뒤쪽에 설치했느냐, 또 탁자 위에 설치했느냐 천장에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뀌는 그 메뉴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래에는 4포인트 키스톤이 나오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키스톤 조정을 많이 하는 것이 화질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로 스크린에 맞춰서 물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후에 4포인트 키스톤을 통해 가지고 약간 조정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짙은 회색의 빛의 그림자가 넓게 퍼져 가지고 영 시야에 걸려서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 한도로 스크린에 맞춰 가지고 먼저 물리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 귀퉁이의 키스톤을 맞추게 됩니다. 이러면 아주 깔끔해지죠. 그 다음에 밑에는 Horizon and Vector Keystone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화면 전체를 좌우상하로 회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키스톤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편하기는 아무래도 4포인트 키스톤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줌은 100%에서 8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확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최대 한도로 스크린의 크기에 위치를 세팅을 시켜놓고 줌을 조금 축소를 해서 한 96% 정도를 하니까 스크린에서 가장 근접이 되더라고요. 고화면상에서 4포인트 키스톤을 이용해서 화면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주 딱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 리셋은 말 그대로 공장 초기화고요. 시스템 로컬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로컬 업데이트입니다. 온라인 업데이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할 적에는 USB 같은 데에다가 업데이트 파일을 넣어두고 직접 기기에 연결을 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업데이트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out은 기기나 아니면 네트워크 정보 같은 것들이 표시되는 영역이죠. 요게 설정 메뉴에 답니다. 그러면은 일반 메뉴는 어때? 홈, 앱, 비디오, 뮤직, 세팅 이렇게 나오거든요. 디폴트로 깔려있는 앱은 뭐가 있어? 그것은 이 앱이라는 메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로컬 MM, 로컬 메모리 매니지먼트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파일 탐색기 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브라우저는 말 그대로 웹 브라우저입니다. 즉 이 프로젝터를 통해서 웹 서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편해서 미치죠. 리모컨으로 일일이 타자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미러캐스트는 미러링을 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파일 익스플로러가 파일 탐색기가 되는 것이고 유튜브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 뭐 WPS 프로젝터니 뭐 쿨 에어 미러니 쿨 DLNA니 쿨 USB 미러니 뭐 이런 것들 뭐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 쿨 에어 미러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미러링 할 적에 쓰이는 앱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VLC 플레이어가 있네요. VLC 플레이어 하면은 최강의 플레이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MX 플레이어를 더 선호합니다. 한글 자막 읽는데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런 플레이어이죠. 근데 이게 디폴트로 깔려있는 앱이면 아니 도대체 OTT 앱은 어딨어? 이거는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앱 메뉴에 가셔서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쿠팡 플레이 이렇게 OTT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앱들이 다 앱 메뉴 속에서 비디오 섹션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유일한 문제는 넷플릭스의 해상도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테스트 패턴즈라고 하는 동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해상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최대로 나오는 해상도가 480p입니다. 안타깝죠. 분명히 이 프로젝터는 1080p 풀 HD 프로젝터인데 넷플릭스는 480p로밖에 재생이 안 됩니다. 물론 프로젝터의 화면 크기를 작게 80인치 이하로 쓰신다라고 한다면 동영상을 감상하시는데 480p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00인치, 120인치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성에 안 차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셋탑박스, 크롬캐스트 4니 호메틱스니 이런 별도의 셋탑박스를 구매를 하셔서 HDMI 포트에 연결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가 왜 480p밖에 안 나오느냐? 그건 바로 넷플릭스의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DRM Info라는 앱을 설치를 하셔서 구동을 시키면 와이드바인 DRM 정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와이드바인 레벨이 레벨 3예요. 레벨 3는 가장 하위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넷플릭스의 각종 DRM 정책의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도 최대 해상도가 480p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이 480p로도 웬만한 영화는 큰 지장 없이 보실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다만 1080p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쨍한 맛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인 거죠. 자, 그럼 미러링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미러링은요, 앱에서 미라캐스트라고 하는 앱을 구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하얀 화면이 떠요. Wait for Miracast Connecting. 커넥팅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디바이스 네임이 이렇게 위에 써 있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 프로젝터와 동일한 네트워크, 2.4기가 네트워크겠죠. 거기에 연결을 시키시고 갤럭시의 경우에는 스마트 뷰라는 버튼을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에 뜰 겁니다. 그것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미러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러링을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2.4기가 네트워크의 미러링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버벅버벅 거립니다. 그래서 좀 속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자기의 스마트폰 내에서 꼭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면 굳이 미러링을 권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메뉴 설명은 이 정도로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항상 제가 이제 비교 중심으로 하고 있죠. 주어진 CR7W와 무엇을 비교해 볼까? W4의 땡3S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약 50인치 되는 화면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요거 보실래요? 여기 하얀색인데요. 얼핏 봐도 하얀색의 밝기가 차이가 나죠. 확실히 CR7W가 더 밝습니다. 요건 검은색인데요. 상대적으로 CR7W가 더 밝은 만큼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검은색의 깊이는 땡3S가 조금 더 낮습니다. 아무래도 덜 밝으니까 어두운 것을 잘 표현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티가 엄청나게 나거나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색깔에 있어서는
붉은색 계열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CR7W의 붉은색이 통상의 전형적인 붉은색 계열의 컬러를 보여준다면 땡3S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핫핑크의 느낌이 나는 그런 붉은색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CR7W의 색깔 표현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땡3S의 색깔이 조금 찐득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과장이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칼라바에서 보시면 밝기는 CR7W가 더 밝은데 땡3S가 더 확실한 컬러를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적에는 오히려 명암비는 땡7W가 더 나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색깔의 깊이랄까 찐득함은 명암비로 표시가 된다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감마로 표시가 됩니다. 요건 조금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땡3S의 감마 값이 좀 높아서 좀 찐득하고 좀 과장된 색깔 표현이 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인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장면에 따라서는 이건 좀 심하다 싶은 장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트럼프 형님의 얼굴입니다. 지금 CR7W의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땡3S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형님의 이 왼쪽 얼굴이 무슨 피멍이 든 것 같은 그렇게 너무 시뻘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색깔이 과장돼 있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컬러는 오히려 CR7W가 더 우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땡3S 경우에는 노란색이 너무 샛노랗죠? 요 야경을 표시한 요 영상에서도 너무 시뻘개가지고 이건 야경이 아니라 무슨 화재 현장 같은 느낌을 줍니다. 땡3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땡3S 처음에 리뷰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색깔 쨍하고 좋네요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수십 대의 프로젝터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색깔이 쨍한 게 아니라 감마 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색깔이 과장이 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요 꼬마도 보시면은 빛의 대비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면서 땡3S 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붉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래 보다 보면 피곤하고 눈이 아픕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CR7W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노을 부분도 그렇죠. 너무 샛노랗고 너무 빨개서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초록색도 마찬가지죠. 얼핏 보면은 이 CR7W가 너무 색깔이 이렇게 날아가고 밍밍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이게 원본 소스가 원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땡3S가 좀 많이 과장이 돼 있다. 사막도 땡3S의 경우에는 너무 시뻘개가지고 불타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인 화질 평가로는 CR7W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을 더 체크를 해보기로 하죠. 먼저 밝기인데요. 스펙상으로 CR7W의 경우에는 7800 루멘이라고 했고요. 땡3S의 경우에는 7000 루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성능 테스트할 때 보셨다시피 하얀색의 밝기도 CR7W가 조금 더 밝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50인치 정도의 작은 화면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도드라져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0인치 화면에다 비추면 어떻게 될까? 이렇습니다. 이젠 확실히 보이죠? 확실히 CR7W가 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변광의 영향은 어떠냐? 이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변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아무리 7800 루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안시값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한 650에서 한 700 안시 루멘 정도인 거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주변 광에 대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가성비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그냥 어두운 환경에서 보시라. 불 켜놓고 보거나 아니면 낮에 보시거나 이런 건 포기하시고 굳이 낮에 보시려면 암막 커튼을 치고 보시라. 주변 광의 영향 체크하고 다시 구할 것도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다면 대낮에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잘 안 보여요.
레이턴시 책인데요. 레오 보드나르의 4K 렉 테스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CR7W의 렉 테스트 결과는 이렇습니다. 중앙은 약 43.9ms, 그리고 상부는 36.6ms, 그리고 하부는 51.4ms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이 세 값을 평균을 내보면 43.97ms 정도의 레이턴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통 통상의 프로젝터들이 한 50에서 60ms 정도의 렉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적에는 수준이 뭐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비교 대상인 땡3S랑 비교해보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땡3S의 렉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깜짝 놀란 것이 이 렉 테스터를 꽂아서 테스트하려고 보니까 바가 원래는 아래, 위, 중간 이렇게 세 개의 바가 온전히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제대로 표시가 안 됐어요. 야, 이건 뭐지? HDMI 버전 차이의 문제인 건가? 아니면 뭔가 기기의 문제인 건가 싶었는데 어쨌든 땡3S의 경우에는 중간 바만 제대로 나오고 상단 바는 아주 얇게만 나오고 하단 바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바만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중간 바는 어이구야 122.8ms, 그리고 상단 바는 122.9ms인 거예요. 야, 이거는 상당하죠. 이것도 0.12초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상당한 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땡3S가 통상의 프로젝터들보다 렉이 좀 큰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도 CR7W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음은 어때? 소음은 죄송합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측정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상당히 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상대적으로 되게 크게 들렸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1LCD 프로젝터만 계속 볼 적에는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터들이 다 이런 거 아니야? 이건 통상적인 소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좋은 프로젝터들을 많이 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지난 리뷰가 엑스지미의 호라이즌 프로 4K 기기였잖아요. 그거는 거의 소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CR7W의 소음이 되게 크게 들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소음이 좀 거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밤에 보실 분들은 가족들 다 자고 나서 혼자서 즐기실 요량이면은 볼륨도 되게 줄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소음의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블루투스 헤드폰과 연결을 해서 쓰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음 문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다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블루투스 헤드폰이나 이어폰 아니면 유선 헤드폰이든 이어폰이든을 끼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는 어때? 소리는요 5W짜리 스피커가 하나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소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스피커가 뒷편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벽을 타고 한번 튕겨져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많이 정제가 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잘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 퀄리티 자체가 별로 나쁘지 않았다. 어디 찢어지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가격대 치고는 괜찮다라는 것이지 스피커의 성능 자체가 아주 우수한 스피커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테스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죠.
듀얼젠 CR7W의 단점 내지는 아쉬운 점을 더 말해본다면 첫 번째는 노이즈입니다. 소음이죠. 지난번에 엑스지미 호라이즌 프로 4K를 테스트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 기기를 테스트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소음이 확실히 많이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덜 받으시려면 헤드폰 또는 이어폰을 끼고 감상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아쉬운 점은 디폴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의 성능이 뭐 이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막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늘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개선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폴트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사용하느냐? MX 플레이어를 앱스토어에서 따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막에 최적화된 플레이어가 저는 MX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아쉬운 점은 넷플릭스인데요. 인증 문제 때문이죠. DRM 때문에 해상도에 제한이 걸려서 이 프로젝터 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최대 해상도가 480p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 480p도 화면이 적으면은 뭐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화면을 크게 쓰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쉬운 해상도가 될 것이고, 그럴 적에는 따로 넷플릭스의 인증을 받은 셋탑박스, OTT 박스를 사셔가지고 HDMI 포트에 연결을 해서 쓰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별로 아쉬운 점이나 단점이 없어요. 아주 무난합니다. 그럼 장점은 뭐냐? 제가 아까 전에 성능 테스트 할 때도 말씀드렸죠. 균형 잡힌 컬러가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아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밝은 밝기와 더불어서 밝기가 밝은데 색감도 좋아. 그럼 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커다란 장점으로 다가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키스톤 조정도 4포인트 키스톤이어서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높이 조절용 나사로 하는 것이 저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게 톱니처럼 생긴 이렇게 단계별로 뚝뚝뚝뚝 끊어진 그런 높이 조절이 가능한 버튼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정확한 높이를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나사를 이용한 높이 조절 방식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재까지는 듀얼젠의 CR7W가 가장 가성비가 높은 꽤 괜찮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밝은 프로젝터인데 컬러 밸런스도 좋다. 스피커의 소리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없는 것 없이 기능들은 다 들어있다. 웹서핑도 할 수 있고 각종 앱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미러링도 되고 빠지는 기능들이 다 없습니다. 4포인트 키스톤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크게 없는 동급 프로젝터 대비 상당히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꽤 만족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쯤 되면 꽤 괜찮은 제품 같아. 관심이 생겼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 초반쯤에 뭐 끝까지 보라고 안 했나? 무슨 소식이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또 놀라운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듀얼젠의 CR7W는 246.19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요거 원화로 환산을 하면 309,919원에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듀얼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죠. 좀 우리 관자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을 위해서 뭔가 좀 혜택이 없겠냐, 좀 할인 같은 거 좀 안 되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역대급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 309,919원짜리 프로젝터를 얼마를 깎아주는 줄 아세요? 101,614원을 깎아줘서요 208,246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 이게? 3분의 1을 깎아준다고? 와, 정말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고 되게 기분도 되게 좋았습니다. 저 뿌듯합니다. 역대급이죠. 이렇게 할인을 해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저는 광군제 때도 이런 규모의 할인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동영상 보길 잘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동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드리는 그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채널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는데, 구매를 하실 때 프로모션 코드를 적는 란에다가 요 코드를 적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할인액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기한이 있어요. 23년 2월 7일까지만 이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안 됩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에이 진짜 될까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구매창에다가 코드를 넣어봤어요. 진짜 돼요. 와, 멋집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조젠.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소식 맞죠? 예, 제가 다 뿌듯하네요. 혹시라도 이 CR7W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제가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3년 상반기 현재 가성비 최고의 프로젝터 CR7W에 관한 리뷰였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컨텐츠도 좋았다, 괜찮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